중국이 탈북민 약 600여 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소식에 시민단체와 종교단체가 규탄 성명서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관련 사역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일선에서 이단과 맞서 대응하는 사람을 만나보는 구티비 기획, 신천지와 6년째 같은 건물에서 동거하며 그들의 실체를 알리는 정순영 집사를 소개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갈등 사회 속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서울시 25개 지자체 기독선교회 회원들이 모여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예배로 진행됐습니다. 정명석의 성범죄에 가담한 제이미스 2인자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직후 중국이 탈북민 약 600여 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시민 종교단체들은 반인권적인 중국의 행보에 규탄하는 성명서를 냈는데요. 어떤 상황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한지 관계자를 만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김효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중국이 탈북민 약 600여 명을 북한으로 송환했다는 언론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많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에서 이를 두고 반인권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는 중국의 탈북민 600여 명 기습 북송을 강력 규탄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중국 당국이 9일 밤 지린성과 랴오닝성의 감옥에 수감돼 있던 탈북민 600여 명을 전격 북송하였다. 언론은 중국 공안이 마치 군사작전을 하듯 탈북민들을 트럭에 태워 지린성 훈춘, 도문, 남핑, 장백과 단둥 지역 세관들을 통해 기습 북송시켰다고 보도했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누적된 인원이 계속 거의 4년째 지금 누적된 인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 100명이 나왔고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일이죠. 제가 이제 들으려니까 4살짜리 아이한테 우유도 못 먹이고 내보냈다고 하는데 이제 나가서 또 재판을 받고 이게 2배, 3배의 그 사람들한테는 가중처벌이 지금. 서재평 회장은 북송된 탈북민들은 이제 북한에서 지옥과 같은 감금과 고문이 시작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유엔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동시에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 가입 당사국인 중국이 탈북민 북송과 같은 국제규범을 무너뜨리는 일을 자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에서 남한행은 정치범으로 취급하게 돼 있어서 거의 다 지금 관리소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북한과 중국은 혈맹의 관계예요. 한국의 탈북민들을 데려올 수 있는 방법은 외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중국에 그만한 대가를 주기 전에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현재 중국 내 구금된 탈북민들은 3천여 명. 서 회장은 강제 송환 대책에 모든 외교력을 쏟아 그들이 자유의사에 따라 희망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 사역을 하는 교계단체도 중국을 향해 정부가 강하게 이야기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북송하면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북한의 사람들을 이제 우리는 우리 국민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우리 헌법도 그렇게 써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소리를 내야 되는데 소리를 못 내고 있죠. 이제 그게 안타깝고 아쉬운 일들이고. 강재식 이사장은 중국에 남아있는 탈북민들과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을 위해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효미였습니다. 구티비는 일선 현장에서 이단과 맞서 대응하는 이들을 만나보는 기획 보도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전 국민이 실체를 알게 된 신천지로부터 피해 사례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천지의 주요 근거지 중 하나로 알려진 경기도 가평에서 신천지와 같은 건물에 동거하며 홀로 맞서고 있는 정순영 씨를 만났습니다. 정성관 기자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이 건물에서 10년째 노부모와 살고 있는 정순영 집사는 6년 전 위층에 들어선 입주자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십자가도 없고 또 간판도 없어요. 근데 수많은 청년들과 또 주부들이 오더라고요. 근데 밤 늦은 시간 장구를 치고 가야금을 치고 굿당을 연상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인지 낮도 분간을 못하고 마구 층간 소음을 내다 보니까 정신적으로 제가 병이 들었어요.
해당 지역은 2단 신천지 관련 시설만 4곳이 자리 잡은 주 거점 지역으로 이만희 교주의 별장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당시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정 집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신천지라는 단체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습니다. 이후 그들로 인해 피해를 입게 된 피해자 가족들이 시위에 나설 때마다 신천지의 실태를 알리기 위해 함께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신천지에 전혀 관심도 없었죠. 그런데 내가 직접 당해보니 뭔가라도 할 수 있는 걸 해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피해자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또 아이를 애타게 찾고 울고불고 하셔서 같이 시위를 하게 됐습니다. 심장질환이 있었던 정 집사는 신천지에 입주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서 하루에 먹어야 할 약도 만만치 않게 늘어났습니다. 최근에는 함께 사는 어머니도 척추암과 혈액암 수술을 받아 생활이 더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외골수 성향을 가진 정 집사에게 생활고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을 소개해주다 만난 신천지 교도와의 다툼도 이제는 일상이 돼버렸습니다. 이거 이 건물 주인이나 마찬가지인데. 아유 이 사람이 지인 아니 왜 그거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 건물주인 아니야. 건물주인 아니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당신네 무슨 지인이야 성도지. 아 시끄러. 그러면 계약서 갖다 와. 정순영 집사는 이제 피켓을 들고 시위하지는 않습니다. 가평에서 활동하는 신천지교도 대다수를 알고 있어 신천지가 활동하는 건물에 새로운 사람들이 보이면 이제 직접 그들을 따라가 실태를 알리고 있습니다. 이런 정 집사의 활동을 교회는 적극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막 멱살 잡고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죠. 이 지역 안에서 신천지를 대처하는 일은 대표. 너무 사실 뿌듯하고 그 다음에 고맙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일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교회가 못하더라도 나라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래서 누군가는 한 명이라도 들어줘서 그 사랑하는 성도가 하나님 곁으로 가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길 바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꼭 돌아가라고 나는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그걸 꼭 알려주고 싶어요. 각종 고소고발에도 6년째 신천지와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정순영 집사. 자신의 자녀를 대하듯 한 영혼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현재의 사명을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갈등 사회 속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한 토론회 자리가 열렸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세 차례에 걸쳐 갈등 사회를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였는데요. 1회차에선 팬덤 정치란 단어가 등장할 정도로 갈등이 심한 사회를 어떻게 풀어가면 좋을지 토론했습니다. 김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사회는 이념, 세대, 성별, 종교 등 여러 부분에서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사회 갈등 지수는 OECD 회원국 가운데 튀르키예에 이어 두 번째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사회적 갈등 비용만 연간 최대 246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은 갈등 사회 속 한국교회의 역할을 고민하기 위해 시대 공감 토크 콘서트 첫 번째 주제로 갈등 사회와 팬덤 정치를 다뤘습니다. 여론분석 연구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은 국민들이 정치 효능감을 느낀 이후 정치 분야의 갈등과 팬덤 현상이 강화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우리 국민이 1,000만 명 이상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면서 탄핵이라는 거를 했잖아요. 정치 효능감을 굉장히 많이 맛봤을 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 성향의 지도가 바뀌었어요. 그때 그냥 탄핵을 거치면서 그것이 상당히 많이 제도적으로 지금 팬덤 현상이 들어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인 미디어의 발달이 이러한 팬덤 문화를 더 밀도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팬덤 정치를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편을 갈라 갈등을 심화시키는 현재의 상황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단 정치인들의 발언으로 갈등을 증폭시키는 언론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하는 그 똑같은 방식으로 기사를 써놓으면 밑에 댓글이 없거나 굉장히 정중합니다. 그런데 캐주얼하게 요즘 SNS 쓰는 식으로 기사를 쓰잖아요. 그럼 밑에 댓글이 여기 달리고 캐주얼해집니다. 기존의 언론이나 정치인들이 팬덤의 격화를 부추기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지 대중을 왜 탓하는지 모르겠다.
팬덤 정치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선 인물 정당보단 사안을 보고 상대를 이해하는 태도를 키워야 한다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규제를 통해서 하기보다는 자체적인 문화를 통해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공론화를 형성하고 또 극렬한 그런 문화들은 좀 배제를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름과 상대를 인정하는 그 문화를 만들 때 소통과 공감, 배려와 양보, 대화와 타협은 선택이 아닌 공존을 위한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구TV 뉴스 김혜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7조에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국민에게 봉사하는 서울시의 기독교인 공무원들은 42년간 매년 연합예배를 진행해 왔는데요. 코로나 이후 첫 대면 예배가 진행된 연합예배 현장을 장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공직자 200여 명이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코로나 이후 첫 대면으로 진행된 2023 서울시 공직자 연합예배 현장입니다. 예배는 25개 자치구 기독선교회와 26개 투자 출연기관 기독선교회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서울시 공직자들의 간증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강동수도사업소 송정자 현장 지원과장은 간증을 통해 직장 동료 중 비신자들을 모아 매주 화요일마다 서울시 본청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며 이를 통해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른바 가나안 성도인 동료 2명을 이들 가족과 함께 다시 교회로 이끌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영적 구원에 대한 기도를 하루 3번, 3시간씩 기도에 매진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모태신앙인데 교회를 다니지 않았던 이 주무관님이 교회에 등록하였고 이어서 구로구 선교회 김정민 회장은 간증을 통해 직장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가 8년 전까지는 직장 동료들이 신노예 예배에 참석한다는 말을 듣고 비웃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구청 신노회 회장으로 교회에서는 권사로 섬기고 있고 직장 선교회야말로 직장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통로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에서 설교에 나선 인천 필그림 선교교회 이광진 목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모든 상황을 극복하게 해준다며 천국에 대한 소망을 바탕으로 직장 선교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서울시 기독선교회는 비전 선포를 통해 2023 기독선교회 일터사역 비전 실천인 매월 1명 이상 전도 실천과 매일 1명씩 사랑 실천, 신앙의 양심 지키기 실천을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구TV 뉴스 장현우입니다. 이단 JMS 정병석 교주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정조은, 본명 김지선 씨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20일 대전지법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정명석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JMS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범행에 가담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씨와 함께 나머지 공범 5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에서 3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하거나 방조 정도가 중하지 않은 피고인 2명에게는 형 집행이 유예됐고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실형을 선고받은 2명은 법정 구속됐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사업으로 출범한 나부터 캠페인이 우크라이나 및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나부터 평화를 이루겠습니다란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나부터 캠페인 대표 류영무 목사는 20일 성명에서 전쟁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무한 피해를 초래하고 그 사회가 쌓아온 온갖 가치를 부정하며 죽음과 죽임의 문화를 확산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평화의 나팔이 울려 퍼지길 기대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평화를 위해 일하겠다며 분쟁의 당사자들이 적대적인 행위에서 벗어나 동행하는 모습을 향해 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2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청약 점검 실적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화랑기였던 2018년에는 955건의 부정청약 사례가 적발됐으며 지난해까지 5년간 총 2,100여 건으로 꾸준히 부정청약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청약 사례로는 위장전입이 1,198건으로 56%를 차지했고 청약 통장을 구입하는 통장 매매, 자녀수를 부풀리는 임신진단서 위조 등 사례가 뒤를 이었습니다. 다만 부정청약 적발 후 약 30% 수준인 845건만 계약 취소나 주택 환수가 완료됐고 약 1,100건은 이미 주택을 매도해 환수가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은 19일 한전의 재무위기와 전기요금 인상과 관련해 정부와 정치권에 계속해서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탈원전이 한전의 재무위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사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과 2021년에 전기요금을 올렸다면 지금만큼 상황이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천문학적인 부채와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기요금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와 국정을 운영하는 정부의 부담 등을 생각하면 한전은 최대한의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0일 코로나19가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됐지만 고위험군의 중증 화율과 치명률은 여전히 높다며 고위험군을 비롯한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백신 접종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 본부장은 겨울철은 코로나19 확산에 유리한 환경이라며 4급 전환 이후 신규 양성자 수는 감소 추세지만 겨울철의 유행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앞으로도 연중 한두 차례의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유행 규모를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날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으며 접종 비용은 고위험군과 일반 국민 모두에 대해 무료입니다. 문화재청은 한국의 갯벌 2단계와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이 세계유산 잠정 목록에 등재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의 갯벌 2단계는 동아시아와 대양주를 잇는 철새 이동로의 핵심 중간 기착지로 2단계는 기존 등재된 서천과 고창 등 갯벌 1단계에서 전남 무안과 고흥, 여수 갯벌이 포함된 것입니다. 한국전쟁기 피란수도 부산의 유산은 부산 일대의 9개 유산을 포함한 연속유산으로 6.25 전쟁 당시 1023일간 피란수도였던 부산에 남은 역사 흔적입니다. 세계유산 잠정 목록은 세계유산에 등재할 만한 가치가 있는 유산을 모은 예비 목록으로 세계유산으로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년 전에 잠정 목록에 올라야 합니다. 구티비 뉴스 장정훈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이스라엘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되는 예멘 반군의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미 국방부 대변인은 현지 시간 19일 미 해군 구축함이 홍해를 따라 북쪽으로 날아가던 예멘 후티 반군의 순항미사일 3기와 드론을 격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사일 등이 겨냥한 목표물이 확실하진 않지만 이스라엘 내부의 타깃을 향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멘의 반군 후티족은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이들이 장악한 수도 사나에서는 최근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바 있습니다. 북한을 방문 중인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전제 조건 없는 한반도 안보 협상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19일 리아 노보스티 통신 등에 따르면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최선희 북한 외무장관과의 회담 이후 한미일의 군사활동 증대와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지난달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새롭고 전략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양국 간 최고위급 접촉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내달 프랑스 파리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적인 음악 시상식 2023 MTV 유럽 뮤직 어워즈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 불안한 세계 정세의 영향으로 전격 취소됐습니다. 주최 측은 현지 시간 19일 쇼를 위해 세계 각지에서 여행해오는 수천 명의 직원과 아티스트, 팬 등을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이어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사건들을 보며 세계적인 축하 행사를 열 대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지금은 애도의 시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시상식엔 BTS의 정국도 공연자 중 한 명으로 포함돼 있었습니다.
정국은 이번 시상식에서 총 3개 부문 후보에 올라 한국 솔로 가수 중 역대 최다 지명을 기록했습니다. 인도계 캐나다인 살인사건의 배후 공방으로 인도 정부와 갈등을 겪고 있는 캐나다 정부가 인도에 주재했던 외교관 41명을 본국으로 송환했습니다. 현지 시간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앞서 62명의 캐나다 외교관 중 41명을 본국으로 귀국시키라는 인도 정부의 요구에 따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 정부는 상대 국가에 주재하는 외교관 수를 동등하게 맞추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인도계 캐나다인의 살인사건 이후 양국 관계가 악화된 것이 원인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앞서 지난 6월 인도계 캐나다인이자 시크교 분리주의 지도자인 하디프 싱 니자르가 괴한의 총격으로 사망했고 이후 쥐스탱 트리도 캐나다 총리가 사건의 배후를 인도 정부 요원으로 지목하면서 양국 관계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강원도 대관령이 영하 2도까지 내려가면서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서울도 5도까지 내려가는 등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한 날이 되겠습니다. 때이른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점차 풀리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8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8도, 부산과 제주 19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주말에는 아침 최저기온이 0도 가까이 내려가며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일부 산간 지역에는 얼음이 어는 곳도 있을 것으로 예보되는데요. 나들이 계획하시고 계시다면 얇은 옷을 여러 겹으로 입어 체온 조절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박예선 후원자 외 많은 성도님들께서 구티비 복음 스튜디오 등불 켜기에 선교 헌금 보내주셨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